자, 이번에는 정치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봉하마을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했던 모습, 사진, 영상 여러 가지 있는데 대화 내용이 좀 소개가 되고 있군요. 서울신문입니다. 봉하 찾아온 황교안 대표에게 권양숙 여사, 여기가 아방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농담인 걸로 들렸어요. 그런데 뼈가 있는 농담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한국당 지도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참배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요, 노무현 정신 다시 되새기게 됐다. 이런 소감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게 홍삼 선물을 했고 30여 분 대화를 나눴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20여 명의 시민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또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랫부분에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의 규모, 살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권 여사는 집의 규모가 애매해, 둘러볼 곳은 없고 살림하기에 애매하다. 그래도 참 잘 지은 집이라며 아방궁이 많은 것 같다. 과거에 한국당의 전신은 한나라당 시절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절 갖고 아방궁 아니냐, 이런 비난과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농담 속에 뼈 있는 농담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서울신문은 해석을 하고 있군요. 자, 그럼 어제 모습, 황교안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이랑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대통령님께서 그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또 그 공간이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말씀들을 소상하게 하셨어요. 대표님, 지금 뒤에도 좀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보시면서 어떤 점 느끼셨는지. 오늘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거기에만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권양숙 여사의 이 아방궁 관련 발언은요, 비공개 대화 중이라서 영상은 없습니다. 다만 끝나고 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자, 배종현 교수님, 분명히 좀 뼈가 있는 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뼈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계속해서 큰 아픔으로 남아 있을 텐데, 또 이제 한나라당이 과거에 호화 아방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뼈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황교안 신임 대표가 이 봉하마을을 찾은 것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은 통합의 행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찾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잘 방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치권이 계속해서 적대적 관계, 대결적 정치로 해서는 생산적인 정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이 행보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보수 정당에서 했던 이른바 색깔론의 연장에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나누는 정치, 분열의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행보하고는 절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크게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통합의 정치를 해야만이 결국은 중도 또는 또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흡수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이제 보수 진영 인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는 물병을 던진다든가 약간 과격한 반대 시위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는 시위가 있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서 큰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좀 성숙된 과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당 김용종 윤리위원장 돌연 사의, 돌연 그만뒀습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가 혼돈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태, 김순애 징계 수위를 못 정했고요. 원점에서 재논의할 때는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어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따로 이 부분은 거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장이 그만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유가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그는 게 맞다는 생각에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중 윤리위원장이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5.18 징계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일단 본인이 진짜 이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위원장직을 그만뒀다면요. 새로운 위원장을 또 뽑아야 되고요. 또 징계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지금 이제 김용중 윤리위원장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그런 뭐 기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품은 아닌 걸로 저는 봤고. 근데 이제 김용중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된 게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 대통령에서 한교안 대표가 선출이 됐으니 물러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죠. 당직들을 다 내려놓고 하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이제 문제는 시기가 이제 미묘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김용중 윤리위원장 때 제명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확정이 되는 거는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과 김순애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다시 한번 징계 결정을 하고 그것이 그 종류에 따라서 징계 종류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의총회를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사임을 했으니 이 경우에 한교안 대표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윤리원장부터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김진태, 김순애 의원 건이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기꺼이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그게 좀 걱정이죠. 결과적으로 징계가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윤리위원장 공석 때문에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내년 총선 때 때늦은 또 뒤늦은 이슈로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예, 뭐 그런 그 위험도 있는데 한교안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숙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윤리위 결정도 있고 또 하나는 조혜진 의원 그 복당 문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복당하는 그러니까 시도당에서는 거부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교안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교안 대표가 껴안고 있는 숙제가 한 두세 가지 됩니다. 배종호 교수님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하나는 임기의 문제입니다.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만뒀다? 그런데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물러난다. 그건 제가 볼 때 독립성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5.18 망언 관련해서 이미 이종명 의원을 어쨌든 간에 윤리위에서는 제명 결의를 했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성이. 그렇게 되면은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의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윤리위원장이 그만두니까 새 윤리위원장을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윤리위원들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연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문제는 빨리 털어야지 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도 좋은데 계속해서 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짐으로 남을 수 있다. 빨리 털어야 되는데 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두 분께서 그렇게 전망을 좀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김앤장 돌고 돈 주둥대사다. 여기서 말하는 김앤장을 오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말합니다. 김앤장 돌고 돈 주중대사다. 원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주중대사를 먼저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장하성 전 실장으로 주중대사가 낙점이 됐다. 최근에 있었던 이 대사 임명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지금 매일경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김앤장, 김선일 평론가, 김앤장 두 분이 서로 갈등이 있어서 동시에 같이 사실상 경질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두 사람의 그 주중대사를 차례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글쎄요. 이 인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이 볼 때 교훈이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그러면 끝났다는 건가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의 수준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면서 어떤 정책이나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요. 현 정부가 좀 이렇게 좀 인재 풀을 좀 넓게 썼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 하는 총재 이주열 총재의 그 재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인재가 없어서 눈에 보이는 분들만 이렇게 쓰는 것인가? 아니면 인재라서 유임을 시킨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런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물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책임이 또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애도.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그렇게 그리고 또 다른 인재들이 많으면 또 이렇게 중용을 해가지고 키워주기도 하고 미래 세대를 키우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라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인사들이 조금 더 좀 통합적이고 그 다음에 넓게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이 되면 국민들이 조금 더 마음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 회전문 인사는 지적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출신이 청와대를 떠난 데도 계속 임명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UA 특별보좌관, 그리고 탁현민 전 행정관의 경우는 행사기획 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청와대 출신을 계속 어떤 등용을 하는 역할을 주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김앤장 이 모습도 그 맥락과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얘기. 어제 국회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신문들이 오늘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 꽤 주목받던 인물이죠.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수 없는 사람. 인디언 죽이는 기병대장 같다. 혹평입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대단한 혹평을 한 겁니다. 어제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연으로 알려진 민주당 내의 의원들 모임인데요. 거기서 주최한 행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자세히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면 인디언 영화에 나오는 백일대장 같다. 인디언을 죽이면서도 가책을 안 느끼는 기병대장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또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어제 발언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양심의 가치가 있고 지가 잘했다고 그러고 맨날 그 정당화하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백인 기병대 대장,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네. 정구합 위원님, 물론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좀 약간 거칠어 보이는 내용이었어요. 정세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어쨌든 볼턴 보좌관 하면 굉장히 강경파로 리비아식 모델을 처음에 얘기해서 북한 해법, 북한으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샀던 인물이죠. 근데 정세균 전 장관의 지적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번에 어떤 사실 회담 결렬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결국엔 제재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포괄적 합의를 해주면 하겠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 동실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불거진 것은 지금 이제 플루토늄 그 핵시설을 주로 영변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이 굉장히 소형으로 또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4층에 한 200평 규모만 있으면 그걸 숨길 수 있는 추적이 어려운. 그래서 우라늄 시설까지도 같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디테일 부분에서 엉켜서 결국에는 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장관 입장에서의 볼턴 이번 어쨌든 결렬에 있어서 볼턴이라는 강경파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메시지도 함께 던지는 것이죠. 야, 이게 뭐 이래서 되겠느냐. 너무 그쪽에 볼턴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에 앞으로 또 예견되는 문제도 감안해서 저는 상당히 그 정무적인 것도 싫어서 던진 견제하고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사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볼턴 보좌관이 이 대북 비핵화 협상을 약간 주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 상황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권 여당 행사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이 말한 거고요. 이 배경을 보면 집권 여당에 많은 계신 분들이 이런 발언에 혹시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미 간에 약간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언뜻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친 표현을 다 걷어내고 보면은 정세현 전 그 통일부 장관의 요지는 북한의 이번의 제안은 괜찮았다. 그런데 미국이 과도하였다. 그래서 결렬이 된 거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영변 핵 폐기면은 영변 핵시설 폐기면은 그거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단계로 간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기 연변 핵시설 폐기인지 뭐 동결인지 여하튼 북한의 얘기는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걸 폐기한다 하더라도 그 선에서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조정자, 중재자 역할에서 그 두 개 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는 조금 공공연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여파로 나올지, 그러니까 미국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북미 회담과 그리고 또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만은 예, 뭐 한미 공조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거북입니다. 여행용 가방 하나가 있는데요. 신발과 널브러진 옷들 사이에 비슷한 문양을 한 동그란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은색 테이프로 몸통이 꽁꽁 묶인 살아있는 거북이었는데요. 필리핀 공항에 버려진 4개의 가방 안에서 약 1,500마리의 살아있는 거북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설카타 육지거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9,800만 원 가치의 이 거북이들은 판매 목적이었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관세청 관계자들은 홍콩에서 출발한 승객이 가방을 버리고 도망간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앞 탁자 위에는 패스트푸드들이 놓여 있습니다. 감자튀김, 햄버거, 샌드위치들이 쌓여 있는데요. 그제 백악관을 방문한 대학 풋볼 우승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접한 음식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요리사가 차린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먹성 좋은 선수들이라 패스트푸드를 더 좋아할 걸로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평소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도 함께 반영된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슈 태그는 도롤입니다. 카메라 여러 대가 무언가를 찍고 있습니다. 오른쪽 탁자 위에 놓인 이 돌을 찍고 있는 건데요. 그 뒤에 보이는 팻말에는 부안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 반환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안 동문안 당산은 국가민속문화재인데요. 전라북도 부안의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는 도로리와 솥대, 그리고 한 쌍의 장승을 말합니다. 이 솥대 위에 세워진 돌오리상이 지난 2003년 돈환됐는데요. 이번에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도범들이 꼭꼭 숨겨서 행방을 알 수 없다가 얼마 전 문화재청으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문화재청 단속반이 청주와 진천 사이의 잡곡의 부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이 도로리상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독도함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열린 해군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독도함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이 독도함은 갑판 위에 7대의 헬기를 놓을 수 있을 만큼 규모의 대형 수송함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 독도함에 승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주변국에 우리의 해군력을 보여주고 해권 주권 수호 의지를 직접 천명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도함에 오르는 모습까지 저희가 지켜봤습니다.